네, 21번부터 25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지문은 기술 관련 지문인데요. 우리가 과학 지문이나 기술 지문이 나오면 우리 친구들이 저는 배경 지식이 없어서 해당 글을 읽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혹은 이런 글은 잘 이해가 되질 않아서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과학이나 기술 지문들 같은 경우에는 비록 생소한 내용의 전개가 이루어지더라도 새로운 정보를 짜임새 있게 구성해 놓았기 때문에 차근차근 읽으면서 정보들을 구조화시키면 문제를 푸는 데는 여러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문제는 과학 문제나 기술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국어 문제를 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글을 새로운 정보를 구조화시켜서 이해하겠다. 그리고 그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차분하게 접근하면 여러분도 모두 다 문항을 잘 풀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바로 지문을 읽어도 되지만 언뜻 눈을 훑어보면 뒤에 이렇게 22번처럼 그림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그림은 이렇게 네모 박스 친 본문의 특정 부분을 가지고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프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림이 나타났을 때는 사실 지문을 읽는데 굉장한 힌트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글만 먼저 읽고 이 문제를 풀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도 되지만 글을 읽으면서 아예 이 그림을 본다면 사실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선생님은 지문을 먼저 보면서 나중에 문제 풀면서 그 내용을 정리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읽으면서 한번 정리해보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첫 번째 지문부터 살펴보죠. 자, 1문단입니다. 최근 인구 증가와 기후변화로 전 세계적인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대부분은 해수이며 염분이 없는 물인 담수는 전체의 약 2.5%다. 담수 중에서도 빙하, 지하수 등을 제외하면 인간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물의 총량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자, 담수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이어지기 때문에 담수의 양이 매우 적다는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따라서 해수를 담수로 만드는 여러 가지 기술이 연구되어 왔다.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을 보면 해수를 담수로 만드는 여러 가지 기술에 관한 내용이 이어지겠구나라는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1세대 해수 담수화 기술로는 다단 증발법이 있다. 자, 먼저 1세대 방법을 언급해 주었고 핵심 개념인 다단 증발법이 언급이 됐습니다. 이는 물의 상변화 원리를 활용한 것으로, 자, 밑에 상변화 뜻을 꼭 확인하고 가야겠죠? 상변화의 뜻은 물질이 온도와 압력에 따라 기체, 액체, 고체로 변하는 현상을 상변화라고 합니다. 자, 다시 올라와서 가열된 해수를 수증기로 변화시켜 응축함으로써 담수를 얻는 방법이다. 자, 액체였던 해수를 수증기로 변화시켜서 담수를 얻는 거니까 물의 상변화 원리를 활용했다고 표현한 거겠죠. 일반적으로 다단 증발법을 적용한 해수 담수화 설비는 해수 가열기, 진공 유지 장치, 직렬로 연결된 여러 개의 증발기 등으로 구성된다. 자,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살짝 언급이 됐습니다. 해수는 증발기 내부의 냉각관을 통과하여 해수 가열기 내부로 이동한다. 자, 아마도 단계에 따라서 이 다단 증발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설명될 것 같은데 선생님은 그 부분에다가 한번 임의로 번호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수는 증발기 내부의 냉각관을 통과해서 해수 가열기 내부로 이동을 한다고 했어요. 자, 이때 해수 가열기는 고온의 증기로 해수의 온도를 해수의 끓는 점인 110도씨 이상까지 높이는 역할을 한다. 해수 가열기가 110도씨 이상까지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가열된 해수는 앞서 통과한 증발기들의 하부를 역순으로 통과한다. 자, 해수가 가열되면 증발기들의 아래쪽에서 거꾸로 통과해요. 이때 증발기들의 내부는 진공유지 장치에 의해서 대기압보다 훨씬 낮은 압력을 유지하고 있다. 자, 이렇게 해수의 끓는 점은 대기압이 낮을수록 낮아지기 때문에
증발기로 진입한 해수는 순간적으로 끌어올라 수증기로 바뀌게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수증기로 바뀌게 되는 단계를 선생님이 3번으로 적어보겠습니다. 생성된 수증기에 포함된 미량의 해수는 필터를 통과하며 제거되어 순수한 수증기가 되고 설비 밖으로 빠져나간다. 그러면 미량의 해수는 필터를 통과해서 밖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자, 순수한 수증기는 증발기 상부의 냉각관과 만나서 응축되어 담수가 된다. 이렇게 냉각관과 만나서 담수가 된다는 부분에 4번 번호를 붙여볼게요. 해수는 증발기들을 거칠수록 염분 농도는 높아지고, 왜냐하면 그 물의 대부분이 이제 해수가 수증기로 바뀌면서 담수로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해수들은 담수가 빠져나간 상태니까 염분의 농도는 높아지겠죠. 그리고 온도는 계속 낮아진다. 하지만 증발기들의 내부 압력 또한 설비 끝으로 갈수록 낮아지기 때문에 마지막 증발기까지 담수가 계속 생성된다. 자, 다단 증발법은 해수를 끓여 수증기만 얻는 방식이므로 해수의 수질 조건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담수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에너지 소비량이 매우 많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장점과 단점에 대한 언급까지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문단. 2세대 해수 담수화 기술인 역삼투법은 다단 증발법의 대안으로 제시된 기술로, 다단 증발법의 대안으로 제시됐다고 했으니까 조금 더 발전된 형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반투막을 이용하여 해수에서 담수를 얻는 방법이다. 이번에는 반투막이라는 것을 이용한다고 했어요. 같은 양의 담수와 해수 사이에 물 분자만 통과할 수 있는 반투막을 설치하면 염도가 낮은 담수에서 염도가 높은 해수 방향으로 물 분자가 옮겨가는 삼투 현상이 일어나며, 이때 담수에 작용하는 힘을 삼투압이라고 한다. 위와 같은 조건에서 압력 펌프를 사용하여 삼투압보다 더 큰 압력을 해수에 가하면 오히려 반대로 해수에 있는 물 분자가 반투막을 거쳐 담수 방향으로 이동하며 담수가 생성되는데 이를 역삼투법이라고 한다. 역삼투법은 반투막의 오염 정도가 심해짐에 따라 담수 생성 효율이 저하되므로 반투막과 맞닿는 해수의 수질 조건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해수에 섞인 이물질을 제거하는 전처리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삼투법은 다단 증발법에 비해 담수 생성 효율은 높고 에너지 소비량은 적지만, 자, 이게 장점이 되겠네요. 삼투압보다 높은 압력을 얻기 위해 여전히 에너지를 많이 소비한다는 문제가 있다. 즉, 단점이 있다. 자, 해수 담수화 기술은 에너지 소모량이 적은 방식으로 발전해 왔으며 에너지원 확보가 어려운 지역을 위한 해수 담수화 설비에 대한 요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세계 각국에서도 많은 연구 비용을 투자하여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차세대 해수 담수화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즉, 에너지원 확보가 어려운 지역을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차세대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21번 문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죠.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을 고르라고 했는데, 첫 번째, 다단 증발법의 장점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거 우리 2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넘어와서 살펴보면 2문단이 다단 증발법에 관한 내용이었고, 이 다단 증발법의 장점은 밑에 줄에 나와 있었죠. 해수의 수질 조건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담수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물 부족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가? 자, 이건 여러분 1문단에서 살짝 언급이 됐었던 부분인데요. 앞으로 넘어가면 이 물 부족 현상을 언급해 주면서 그 앞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최근 인구 증가와 기후 변화로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물 부족 현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질문. 해수 담수화 기술은 어떤 방식으로 발전해 왔는가? 이건 우리 네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에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자, 이 부분에 보면
해수 담수화 기술은 에너지 소모량이 적은 방식으로 발전해 왔으며 라고 나오죠. 그래서 역시나 3번 질문에 대한 답도 우리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 해수 속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 여러분이 이물질을 제거한다는 내용은 우리 어디에 나왔었냐면 역삼투법에 나왔었는데, 즉 세 번째 문단에서 언급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앞을 보면 여기에 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보면 따라서 해수에 섞인 이물질을 제거하는 전처리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전처리 과정이 필수적이다 라고는 언급은 했지만 이 질문에서 물어본 것처럼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까지는 언급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답은 4번으로 고를 수 있겠습니다. 5번, 인간이 쉽게 활용할 수 없는 물은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가? 자, 쉽게 활용할 수 없는 물이거든요. 인간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물은 담수였어요. 이거 우리 첫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서 선생님과 함께 근거를 한번 찾아보면, 자, 첫 번째 문단에 인간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것, 담수 중에서 인간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손쉽게 활용할 수 없는 것은 담수가 아닌 해수, 그리고 담수라 하더라도 빙하나 지하수 같은 물들은 손쉽게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물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해수나 빙하나 지하수와 같은 물이 쉽게 활용할 수 없는 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정답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22번 문제. 보기는 다단 증발법을 적용한 설비의 구조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두 번째 문단을 한번 보면서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다단 증발법에 관한 이 그림은요, 먼저 해수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 두 번째 문단에 선생님이 1번이라고 밑줄 그은 부분을 보면 해수는 증발기 내부의 냉각관을 통과하여 해수 가열기 내부로 이동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해수 가열기가 여기 왼쪽에 있죠. 그럼 해수가 이 안을 통과해서 이 해수 가열기까지의 갈 때까지의 그 관이 바로 뭐가 되겠어요? 네, 기역에 해당하는 냉각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 해수 가열기는 해수의 온도를 해수의 끓는 점인 110도씨 이상까지 높이는 역할을 해준다고 했어요. 110도씨 이상까지 높이는 역할을 여기서 합니다. 자, 그럼 이 해수 가열기를 통해서 해수가 이제 끓어오르게 되겠죠. 이 가열된 해수가 증발기들의 하부를 역순으로 통과한다고 했거든요. 자, 이 증발기들의 하부는 바로 요 아랫부분이 되겠죠. 여기를 역순으로 통과한다는 건 우리 아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들어왔다면 이제는 어떻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가는 요 방향으로 가겠죠. 그래서 역순으로 통과합니다. 이때 증발기들의 내부는 진공유지 장치에 의해서 대기압보다 훨씬 낮은 압력을 유지하게 된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증발기들의 하분을 역수로 통과한다고 했으니까 이 니은이 바로 증발기가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자, 그리고 이 안은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 선생님이 여기다 써볼게요.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증발기로 진입한 해수가 순간적으로 끌어올라서 수증기로 바뀌어서 수증기로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생성된 수증기가 끌어올라서 생성된 수증기가 끌어올라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미량의 해수는 필터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돼요. 여기 필터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필터를 통해서 해수는 나가고 그 온전한 담수만이 냉각관과 만나서 여기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냉각관과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뭐가 돼서 담수가 돼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증발기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지고 그때 다 만들어지지 않은 또 해수가 또 증발기, 두 번째 증발기를 통해서 같은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자, 이 해수는 증발기들을 거칠수록 염분 농도는 높아지고 온도는 이렇게 온도는 낮아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온도가 낮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압력도 증발기들의 내부 압력 또한 설비 끝으로 갈수록 더 낮아지기 때문에 담수는 계속 생성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밑에 선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1번, 해수의 염분 농도는 니은보다 니은 다시에서 더 높다. 우리 뒤로 갈수록 염분 농도가 더 높아진다고 했으니까 1번은 적절하겠죠. 2번, 니은과 니은 다시에서 생성된 담수는 설비 밖으로 빠져나온다. 자, 이 증발기를 통해서 생성된 담수가 어디로 다시 나오나요? 설비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두 번째도 적절하고, 세 번째, 해수 가열기에서 온도가 끓는 전보다 더 높아진 해수는 니은으로 이동한다. 자, 이 해수 가열기에서 110도 이상의 높아진 해수는 이 증발기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에 니은과 니은 다시에서 생성된 수증기는 필터에 의해 해수가 제거된 상태로 기역과 만나 응축된다. 자, 이때 만들어진 이 증발기에서 만들어진 수증기가 이렇게 그 안에 남아있는 소량의 해수는 필터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고 다시 이 냉각관과 만나서 담수를 만들게 되는, 그래서 4번도 적절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5번에 내부 압력이 같은 니은과 니은 다시는 대기압보다 낮은 내부 압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해수를 순간적으로 끌어오르게 한다고 했는데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을 갖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진공유지 장치에 의해서 훨씬 낮은 압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니은에서 니은 다시로 갈수록 우리 아까 압력도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낮아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니은과 니은 다시의 내부 압력이 같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어려운 것 같은 지문이지만 차근차근 읽다 보면 여러분 내용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그런 지문입니다. 자, 23번에 역삼투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자, 다단 증발법보다 담수 생성 효율이 높은 기술이다. 앞에서 근거 찾으면 세 번째 문단에 밑에 부분에 보면 담수 생성 효율이 높다라고 나오죠. 자, 그 앞에 다단 증발법에 비해 담수 생성 효율이 높다. 그래서 1번 선지는 적절합니다. 2번,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다단 증발법보다 더 발전된 기술이다 라고 했는데 앞에서 보면 에너지 소모량이 더 적다, 에너지 소비량이 더 적다. 그러면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앞에 다단 증발법은 에너지 여기 단점에 에너지 소비량이 매우 많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 역삼투법은 에너지 소비량이 적다고 했으니까 다단 증발법보다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더 발전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단 증발법보다 전처리 과정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술이다 라고 했는데 이 다단 증발법 같은 경우에는 해수의 수질 조건이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했어요. 반면에 이 역삼투법 같은 경우에는 이 해수에 섞인 이물질을 제거하는 전처리 과정이 필수적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단 증발법보다 이 전처리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삼투압보다 더 큰 압력을 해수에 가하여 담수를 생성하는 기술이다 라고 했는데 앞에서 보면 삼투압보다 더 큰 압력을 해수에 가해서 담수를 생성하는 방법,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4번도 적절합니다.
자, 그리고 5번 선지 보면 염분만 통과할 수 있는 반투막의 성질을 이용해서 해수에서 담수를 분리하는 기술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역삼투법은 여러분 이렇게 반투막을 이용해서 담수를 분리하는 기술이 맞아요. 그런데 이 반투막은 무엇을 반투막이라고 하냐면 물 분자만 통과할 수 있는 반투막이라는 설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선지에서는 염분만 통과할 수 있는 반투막이라고 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물 분자만 통과할 수 있는 반투막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24번 문제 한번 살펴보죠.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에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자, 3점짜리 문제고 보기를 봤더니 막 증류법이라는 새로운 방법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렵게 느끼는 까닭은 기존에 제시된 내용도 이해를 해야 되고 새롭게 제시된 내용도 이해한 상태에서 그 내용들을 서로 비교 대조하는 문항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막 증류법의 대표적인 방식은 고온의 해수와 저온의 담수 사이에 고온의 해수, 저온의 담수 사이에 소수성을 띤 다공성 막을 설치하여 온도 차이에 의해 해수에서 증발된 수증기만 막을 통과하도록 해 담수를 얻는 것이다. 자, 소수성은 물과 친화력이 적은 성질이고 다공성 막은 할 때 다공성은 물질의 내부나 표면에 작은 구멍이 많이 있는 성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고온의 해수와 저온의 담수 사이에 물과 친화력이 적은 성질을 띤 구멍이 많은 막을 설치해서 온도 차이에 의해서 해수에서 증발된 수증기만 막을 통과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 이 방식은 해수의 온도를 50도에서 70도씨로 높이는 것을 제외하면 압력 등 다른 요소를 변화시키지 않아도 되기에 1, 2세대 해수 담수화 기술에 비해 에너지 소비량이 적어 소규모의 신재생 에너지 설비로도 담수를 생산할 수 있다. 하지만 막이 물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막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밑에 선지 한번 살펴보죠. 자, 압력을 변화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다단 증발법과 유사하군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보기에서 이런 표현이 있었죠. 압력 등 다른 요소를 변화시키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1번 선지에 이 다단 증발법에 대한 설명에서 그러면 이 압력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 다단 증발법에 대한 설명을 보면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여기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 줄인 것 같아요. 자, 증발기의 내부는 진공유지 장치에 의해 대기압보다 훨씬 낮은 압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다단 증발법에서도 압력을 변화시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번 선지에서는 무엇이라고 했냐면 압력을 변화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다단 증발법과 유사하다고 했죠. 유사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다단 증발법은 진공유지 장치를 통해서 증발기 내부의 압력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나머지 선지들도 한번 근거를 찾아볼게요. 자, 역삼투법과 달리 물의 상변화를 이용하여 담수를 생성하고 있군. 자, 여러분 역삼투법은 반투막을 이용해서 삼투막보다 더 큰 압력을 해수에 가해서 물 분자가 그 해수에 있는 물 분자가 담수 방향으로 이동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물의 상변화라는 건 기체, 액체, 고체로 이 물질이 바뀌는 걸 상변화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위에서는 수증기가 막을 통과한다고 했으니까 물이었던 것이 수증기로 바뀌는 거니까 물의 상변화를 이용한 거죠. 반면에 역삼투법에서는 물의 상변화는 이용하지 않았으니까 1번, 2번은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3번에 막의 오염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역삼투법과 유사하군. 위에 보기에 보면 막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고 밑에 역삼투법에서도 보면 반투막의 오염 정도가 심해짐에 따라 효율이 저하돼서
그 반투막과 맞닿은 우리 그 해수의 수질 조건이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역삼투법도 이 막의 해수의 수질이 깨끗한가 깨끗하지 않는가에 따라 그 막의 오염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전처리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막의 오염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네,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4번에 다단 증발법과 달리 해수의 온도를 끓는 점 이상까지 높이지 않아도 되겠군. 다단 증발법에서는 우리 해수의 온도를 몇 도까지 올려줬었냐면 110도 이상까지 해수 가열기를 통해서 올려줬거든요. 끓는 점이 110도 이상까지. 반면에 보기에서는 네, 50도에서 70도 정도까지만 올리면 되니까 네, 다른 거죠. 5번에 다단 증발법과 달리 다단 증발법과 역삼투법에 비해 에너지원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설치하기 유리하겠군. 왜냐하면 앞에 다단 증발법과 역삼투법은 둘 다 에너지 소비량이 그래도 여전히 좀 많은 편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기에 나온 방법에서는 이렇게 해수 1, 2세대 해수 담수화 기술에 비해서 에너지 소비량이 적다고 했으니까 에너지원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도 설치하기가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5번은 여러분 단어 문제인데 A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A 같은 경우에는 따라서 해수를 담수로 만드는 여러 가지 기술이라는 부분에서 이 만드는에 해당하는데 고1 정도 되는 학생들 중에서 만들다의 뜻을 모르는 친구들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만들다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들다의 의미를 모르는 친구는 없지만 이 단어의 의미를 세밀하게 이렇게 쪼개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면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여기에서는 해수를 담수로 만들다, 즉 A를 B로 만들다. 즉 무엇이 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무엇이 되게 하다. 그러면 이 25번에서 무엇이 되게 하다에 가까운 선지는 이 3번이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먼저 3번을 좀 보고 뒤이어 설명하겠습니다. 자, 시를 소설로 만들다. A를 B로 만들다. 무엇이 되게 하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쓰인 건 3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도 다 만들다라는 말이 쓰였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냥 정답이 맞았으니까 잘 맞았네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선생님은 단어 문제는 반드시 국어사전을 좀 한번 찾아보는 것을 매우 추천하거든요. 예를 들면 자 지금 선생님이 왼쪽에 25번 문제를 다시 가지고 오고 오른쪽에 만들다의 사전적 의미를 이렇게 지금 가지고 왔는데 만들다의 의미가 여러분 이렇게나 많습니다. 네, 이렇게나 많아요. 그래서 선지를 보고 그 선지에 해당하는 정확한 의미와 예문을 내가 확인할 수 있는지 이걸 꼭 한번 체크해 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 보세요. 새학년을 맞아 동아리를 만들었다. 너무 크게 표시가 돼서 동아리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때 만들다의 의미는 네, 그렇죠, 여러분. 6번에 해당하겠죠. 기관이나 단체 따위를 결성하다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경기 규칙을 새롭게 만드는 일은 어렵다. 경기 규칙을 만들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설명은 네, 5번. 규칙이나 법, 제도 따위를 정하다가 되겠죠. 자, 그리고 아까 세 번째 시를 소설로 만들다가 무슨 뜻이었죠? 그러니까 무엇이 뭐뭐로 되게 하다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무엇이 되게 하다. 네, 이 뜻이었습니다. 3번은. 자, 4번에 생일 선물로 친구에게 줄 케이크를 만들다. 자, 케이크를 만들다. 이때는 네, 여러분 뭐가 되겠어요? 첫 번째, 노력이나 기술 따위를 들여 목적하는 사물을 이루다. 그래서 케이크를 만들다. 예문 보면 음식을 만들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송진을 채취하기 위해 소나무에 칼로 흠집을 만들었다. 이때 만들다는 제시된 부분 중에서 이렇게 9번
허물이나 상처 따위를 생기게 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보면 이런 문장에서 만들다의 의미를 모르는 친구는 없는데요. 막상 그 의미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는 친구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꼭 국어사전을 한번 보시고 그럼 나머지 이런 선지들 편찬하다, 새로운 상태를 이루다, 문서 같은 것을 노래를 짓거나 문서 같은 것을 짜다, 그리고 돈이나 일 따위를 마련하다, 틈 시간 따위를 짜내다, 또 어떤 말썽이나 일 따위를 일으키거나 꾸며내다, 영화나 드라마 따위를 제작하다, 이런 세부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좀 한 번 더 확인하길 바랍니다.